네, 이번 시간에는 8-6절 그 레미나 운동하는 강체의 그 몇 가지 예제, 한 두 가지 정도 예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림은 이제 경사면을 굴러 내려가는 이제 원형 모양의 강체의 운동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지금 조금 그 지난 시간에 8-5절에서 우리가 강체의 레미나 모션, 회전축이 변하지 않는 강체의 운동에서 그 표준적인 토크 방정식을 사용하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강체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도 이제 제가 강체의 회전축을 O'을 질량 중심에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 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 이제 강체의 운동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과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체의 운동은 그 center of mass의 병진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이해하셨죠? 그러면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은 F는 MA 이거잖아요. F는 MA. 그래서 F는 M의 RCM 더블 닷.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이 경우 이제 표준적인 토크 방정식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회전 축이 질량 중심이라서 토크 N은 DL,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토크 N 다 center of mass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N은 NCM은 DLCM, DT.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L은 I 오메가, 관성 모멘트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를 ICM. 그리고 그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관성 모멘트는 시간에서 안 변할 테고 각속도만 변할 테니까 얘는 이제 I 오메가다.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제 오메가 다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병진 운동과 트랜슬레이셔널 모션하고 로테이셔널 모션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병진 운동은 이제 제가 이제 X 방향하고 Y 방향 두 개로 나눠줄게요. 그 X 방향에 대한 병진 F는 MA인데 MXCM의 더블 닷과 MYCM의 더블 닷 이렇게 두 개로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눠주면 MXCM은 어떻게 되죠? 이 중력의 그 사인 성분이 XCM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주면 MXCM은 mg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 있죠? 여기 FP라고 하는 마찰력이 있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그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고, Y 방향으로는 MYCM은 이 수직항력 FN이라고 하는 수직항력이 플러스 방향이고, 중력의 코사인 성분이 그 Y의 네거티브 그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FN-mg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X 성분, Y 성분으로 병진 운동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Y 성분에는 알자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의 코사인 성분하고 수직항력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뤄서 위아래로 퉁퉁 튕기면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의 Y축 방향으로는 알자 힘이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직항력의 크기를 계산해라. 그러면 수직항력 Fn은 mg 코사인 세타. 이건 여러분들이 네, 너무너무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로테이셔널 모션. 우리가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회전 운동은 그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반지름이 A인 강체니까 이 강체에 작용하는 토크는 뭐가 있나요? FN 수직항력이 토크를 작용하나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힘은 토크를 작용하지 않죠. 토크를 작용하는 힘은 뭐냐 하면 중력도 토크를 작용하지 못하고, 다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힘들은 토크를 작용하지 못하고, 여기서 토크를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 하나만 존재하겠네. 마찰력하기 R 크로스 F니까 A 곱하기 FP 둘 사이에 R하고 FP가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그냥 그 AFP가 ICM 오메가를 주겠네요. AFP가 ICM 오메가를 이렇게 줍니다. 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우리가 마찰력 같은 마찰력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토크를 주는 토크의 역할을 토크를 주는 그 소스가 뭐냐면 이제 마찰력이 그런 토크 이 강체를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체가 운동할 때 강체가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경우하고 미끄러지면서 구르는 경우로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경우, motion without slipping, 미끄러짐 없이 강체가 구르는 경우는 강체의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경우에 그런 게 성립하고,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조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조건은 이 그림상에서 내가 이제 껌딱지를 여기다가 빨간색의 껌딱지를 붙여 놓으면 얘가 미끄러짐 없이 이렇게 굴러서 그 병진 운동을 해가지고 껌딱지가 지금 좀 내려와서 요만큼 파이라는 앵글이 돌아갔을 때 요만큼 돌아간 거고, 그때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거는 뭐냐면 이 병진 운동한 거리 XCM과 이 다음에 각변위에 의한 원호의 길이 A5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바퀴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뭐 분필가루를 묻혀가지고 완전히 미끄러짐 없이 구르기만 하면 이 지금 XCM하고 A5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입니다.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고 문제에서 나오면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거는 XCM, 병진 운동,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병진 이동 거리하고 그때 이 강체의 회전 원호, 각 변위에 의한 원호의 길이가 같다는 게 바로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XCM의 속도, 얘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XCM 닷은 A5 닷이 되고, 그 phi 닷 각속도, 이 각변위의 시간 변화량이 그게 각속도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A5 닷은 A 오메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요 놈을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게 이제 XCM의 더블 닷은 A5 더블 닷이 되고, 이놈은 각속도의 시간 변화량 A 오메가 닷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뭐냐? 강체가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얻은 방정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이제 이 조건은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한 운동 방식에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먼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회전 운동에 의한 토크 방정식으로부터 FP는 A분의 ICM 오메가 닷인데, 이 오메가 닷이 얼마죠? 이 회전 각 가속도는 병진 각가속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닷은 A분의 XCM의 더블 닷이니까 얘는 A제곱분의 ICM XCM 더블 닷 뭐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분의 ICM XCM 더블 닷. 그래서 이 마찰력을 병진 질량 중심의 가속도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A제곱분의 ICM, XCM 더블 닷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진 운동하는 경우에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 MXCM은 mg sin 세타 마이너스 FP니까 얘는 MXCM은 mg sin 세타 마이너스 A제곱분의 ICM의 XCM 더블 닷이 되고, 요거 XCM 더블 닷끼리 서로 묶어주면 요 빨간 놈을 좌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정리해주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 X축 방향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M 플러스 A제곱분의 ICM분의 mg sin 세타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쭉 마찰이 없는 면에서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오면, 물체가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내려올 때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G sin 세타잖아요. 그러니까는 ICM이라고 하는 게 ICM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전 운동하지 않고 그냥 미끄러지면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내려올 경우는 요 관성 모멘트가 없을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 사인 세타가 되지만 회전 운동하면서 내려오게 되면 그 회전은 에너지의 일부를 회전 운동에 쓰기 때문에 가속도가 커집니까? 미끄러질 때보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얘가 더 생기잖아. 그래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회전 운동도 하고 병진 운동도 하고 하면서 내려오는 놈은 그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회전인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비록 마찰이 있지만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없고 이때 마찰력의 역할은 물체를 돌려주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미끄러짐 없이 내려오는 경우는 뭐가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 미끄러짐 없이 내려오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러면 0이 돼야 돼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뭐죠? 이 강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 더하기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그리고 질량 중심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xcm 더블 xcm 닷 스퀘어가 되고 질량 중심에 대한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mgh라고 제가 둘게요. mghcm이라고 줬을 때 이 hcm은 뭔가요? 첫 번 초기 조건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높이 차가 hcm이 되겠죠. 요만큼이 hcm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포텐셜을 갖다가 제가 초기에 출발할 때 포텐셜을 이렇게 잡아주면 HCM은 그러니까는 얘가 H가 그 어떻게 되는 거죠? 크기로 따지면 XCM의 사인 세타인가요? XCM의 사인 세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네거티브를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XCM은 낫은 있고 오메가 제곱이 XCM 낫으로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아요? 여기 XCM 낫은 A 오메가니까 오메가 대신에 A분의 XCM 낫을 써주면 이 운동 에너지는 그 X 낫의 제곱으로 다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 M 더하기 A 제곱분의 ICM 곱하기 X 낫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걸 그 병진 운동하는 속도로 다 우리가 다 환산시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mgh는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질량이 더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주는 그냥 미끄러질 때보다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굴러내려오는 경우는 이 질량이 더 커지는 효과를 준다. 그냥 스몰 m보다 더 질량이 커지는 효과를 준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dEdt는 요 놈은 컨스탄트니까 x 닷의 제곱을 미분해주면 2x 닷의 x 더블 닷뭐 이렇게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x를 미분해주면 x 닷뭐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a 제곱분의 ICM의 x 닷의 x 더블 닷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의 x 닷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x 닷은 서로 커먼 팩터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속도가. 그러니까 그 x 닷은 0을 만드는데 관여를 안 해주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m 플러스 a 제곱 ICM의 x 더블 닷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우리가 그냥 운동방정식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으로부터 구한 질량 중심의 가속도나 이렇게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구한 질량 중심의 가속도나 똑같은 결과를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된다.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경우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마찰력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마찰력이 수직항력 곱하기 운동 마찰계수, 미끄럼 마찰계수 FP는 mu k Fn. 그래서 혹은 그 다음에 이제 Fn은 mg 코사인 세타니까 마찰력은 mu mg 코사인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mu는 운동 마찰계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금방 그 질량심의 가속도를 계산해 줄 수 있죠. 질량심의 가속도는 xcm은 g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k 코사인 세타. 너무너무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끄러짐이 발생하면서 내려올 때 이 질량심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보다 좀 작아지게 됩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회전 토크 방정식에서 I 오메가 낫은 AFP라고 했는데 이때 각가속도 오메가 낫은 ICM분의 A 곱하기 FP니까 ICM분의 뮤 MGA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놈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이 가속도 힘의 방정식에서부터 물체의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x 닷은 어떻게 되죠? 요 놈이 컨스탄트니까 x 닷은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되겠고 여기 또 오메가는 요 놈이 이게 다 컨스탄트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근데 내가 분모를 여기 그 ICM을 쓰기보다는 그냥 질량 곱하기 radius of gyration 선회 반경을 써가지고 이거 매스를 내가 그냥 캔슬 시켜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회 반경으로 나타내주면 오메가는 g 곱하기 kcm 제곱분의 mu a 코사인 세타 t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t가 0일 때 각속도도 0이고 t가 0일 때 선속도도 0이라는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둘 다 이제 그럼 이 t를 갖다가 내가 오메가의 관계로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t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요 t는 얼마가 되냐면 mu a 코사인 세타분의 오메가 kcm 제곱 또 나누기 g 이렇게 되니까 여기 g는 서로 캔슬 중력 가속도는 캔슬 되겠네. 그래서 xcm 닷은 mu a 코사인 세타분의 오메가 kcm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선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식 x 닷은 something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내가 이제 그 뮤 코사인 세타를 여기 요쪽에다 나눠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얘는 이제 뮤 코사인 세타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뮤분의 탄젠트 세타 빼기 1이 되고 a분의 kcm 제곱 오메가에서 양변을 a를 하나씩 더 곱해줬어요. 그래서 a 제곱분의 kc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오메가는 제가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을 제가 감마라고 정의를 할게요. 감마. 그럼 우리가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은 강체가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은 뭐라 했죠? V는 R 오메가가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인데 미끄러지면서 지금 구를 때는 VCM은 R 오메가가 아니라 감마 타임스 R 오메가 A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미끄러지면서 구를 때의 선속도가 더 빠를까요?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 운동만 하면서 구를 때 선속도가 질량 유심의 선속도가 더 빠를까요? 미끄러지면서 함께 구르면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구를 때가 XCM이 미끄러짐 없이 구를 때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마는 1보다 크겠지. 그래서 당연히 감마는 얘는 감마 A 오메가는 A 오메가보다 클 테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감마가 1보다는 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미끄러지면서 당연히 구르는 게 미끄러짐 없이 구를 때보다 더 빨리 구를 테니 선속력이 빠를 테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감마는 항상 1보다 커야 되는데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감마가 1일 때가 미니멈 값이에요. 감마가 딱 1이 되게 되면
1이 될 때, 감마가 1이 될 때의 마찰계수를 우리가 마찰계수의 임계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마가 1이 될 때의 마찰계수를 뮤 크리티컬 해가지고 마찰계수의 임계마찰계수 혹은 마찰계수의 임계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감마가 1일 때는 a제곱분의 kcm제곱 나누기 뮤 크리티컬 분의 탄젠트 세타 빼기 1이 된다는, 요거를 1로 만들어주는 마찰계수를 임계마찰계수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임계마찰계수 값은 얼마냐면 뮤 크리티컬은 1 플러스 k분의 a 제곱분의 탄젠트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찰계수는 감마가 점점 커지면 감마하고 뮤는 반비례 관계니까 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움직일 때 최대로 마찰계수가 최대값을 갖는 경우가 얼마냐면 감마가 1일 때고, 그때의 값이 임계마찰계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찰계수의 임계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정지마찰계수가 임계마찰계수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임계마찰계수가 정지마찰계수보다 작아. 그러면은 얘가 미끄러지면서 구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찰계수가 임계마찰보다 크면 그러면 강체는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짐 없이, 예를 들면 어떤 문항에서 이 강체가 미끄러짐 없이 구르기 위한 정지마찰계수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 강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끄러짐 없이 구르기 위한 정지마찰계수를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임계마찰계수를 마찰계수의 임계값을 구하고, 정지마찰계수는 그 마찰계수의 임계값보다 크다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뮤 sub s는 요 놈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강체는 미끄러짐 없이 구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8-6-2절의 예제는 매우 중요한 예제고, 이미 임용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얼굴을 바꿔가면서. 지금 오늘 배운 단어는 이미 임용시험에 몇 번 나온 문항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 문항은 뭐냐면 반지름이 라지 R인 작고 균질한 원통 속이 꽉 찬 원통이에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 되고, 질량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그리고 그 원통이 반지름이 큰 스몰 r, 이것보다 더 큰 스몰 r인 큰 원통, 속이 빈 원통 내부에서 미끄러짐 없이 좀 굴러가고 있대. 미끄러짐 없이 구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세타가 굉장히 작아지면 우리가 이제 그때 이 원통은 이게 그 단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에서 단진동하는 주기를 구하시오.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할까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5점하고 5'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일종의 바퀴상의 하나의 껌딱지라고 보면 돼요. 이제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조건은 먼저 뭘까요? 항상 많은 강체의 문제에서는 미끄러짐 없이 구른다는 조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까 경사면에서는 질량 중심이 이동한 거리하고 그동안에 얘가 그 회전한 그 각변이가 서로 같은 게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이었죠. 이 경우도 이 스몰 r인 원통이 미끄러짐 없이 구르기만 하면 그때 얘가 이동한 거리 OP하고, 그리고 이 껌딱지가 회전한 각도 O'P가 같다라고 하는 게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은 OP하고 이 질량중심이 이동한 거리 OP하고 그동안에 껌딱지가 회전한 각도에 의한 이 각변이, 이 원호의 길이 O'P가 같다는 게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는데,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이 강체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와 질량 중심에 대한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제가 이게 O'하고 O' P가 이루는 각을 두 개로 나눠줬어. 하나는 뭐냐면 연직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직성과 P가 이루는 각을 세타, 연직성과 O' 이루는 각을 제가 phi 이렇게 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센트럴 오브 매스가 요만큼 올라갔는데, 그 센트럴 오브 매스는 얼만큼, 그 센트럴 오브 매스는 지금 여기 요 위치가 바로 라지 R 빼기 스몰 r이라는 위치죠. 거기에서 요만큼 올라가서 그 높이를 제가 h라고 정의를 할게요. 요만큼의 포텐셜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적으면 요 처음에 있을 때, 당연히 여기 처음에 있을 때 포텐셜을 제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 V가 0이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센트럴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cm의 제곱, 그다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ICM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mgh.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vcm이고 어떤 게 오메가고 어떤 게 h고, 그냥 단순히 식은 적었지만 VCM이 뭐고 VCM하고 오메가의 관계식은 뭐고 H는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림상에서 이 상황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높이 H는 요게 높이라고 했으니까 요 높이 H는 지금 센트럴 그 원통의 질량 중심의 길이는 회전축으로부터 큰 원통으로부터 R 빼기 R만큼의 길이가 요만큼 지금 작은 큰 원통의 중심에서 그 작은 원통의 중심이 R-R이잖아요. 라지 R이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거에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건 너무 많이 했죠. 단진자 할 때처럼. 요 길이의 R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높이 H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타가 0이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거 파악을 했죠. 바운더리 컨디션 다 만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학생은 뭐 R 빼기 R에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학생도 있고 R 빼기 R에 사인 세타라고 쓰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자꾸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에서 H가 어떻게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대입해 주기 전에 이놈이 단진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단진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단진동은 세타가 무지무지 작아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세타에 대한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더하기 뭐 5 팩토리얼 분의 세타의 5승,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뭐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줘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제곱 짝수로 나가. 얘는 홀수 1, 3, 5, 7, 9로 나가고 얘는 0, 2, 4, 6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게 이제 그 파워 시리즈로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굉장히 작게 되면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를 시켜주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그 1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1로 놓으면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차수 0이 아닌 세타 그 다음 항은 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제곱이, 2 팩토리얼은 그냥 2입니다.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 빼기 2분의 세타 제곱을 활용을 해주면 돼. 이게 세타가 작을 때, 나머지는 고차항은 이제 세타가 클 때 기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 단진동을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자리에 뭘 넣으라고요? 1 빼기 2 세타의 제곱.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세타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세타 제곱 곱하기 스몰 r 마이너스 라지 r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스몰 오실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세타가 굉장히 작은 단진동을 할 때 높이 h의 근사식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은 OP하고 원호 OP하고 O'P가 같다고 했는데,
OP하고 O'P가 같다는 걸로부터 OP는 뭐지? OP라고 하는 거는 R 세타, R 세타가 OP가 되죠? OP의 원호의 길이는 large, small r 곱하기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O'P는 large r 곱하기 phi 더하기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타는 세타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large r 빼기 small r 세타는 r phi니까, small r 빼기 large r 세타 닷은 large r phi 닷.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phi 닷이 뭐냐면 r phi 닷, r phi 닷은 이 껌딱지가 여기 수직한 지점에서부터 O'까지 옮겨가는 동안이 바로 각속도예요. 이 바퀴의 각속도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r 오메가라고 하면 large r 오메가라고 할 때 그 오메가는 뭐냐면 껌딱지의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껌딱지는 P점에서부터 움직인 게 아니고 O점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O에서 O'까지 회전한 각도는 세타 더하기 파이가 아니고 파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메가. 그래서 얘는 라지 R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 R 오메가가 되고 라지 R 오메가 혹은 R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메가가 어떤 놈이 오메가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V는 라지 R 오메가잖아요. 질량 중심의 선속도는 질량 중심의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니까 이게 VCM은 라지 R 오메가가 되고 그놈을 앵글로 나타내주면 그게 라지 R 파이 닷을 쓰거나 아니면 스몰 r 빼기 라지 R 세타 닷을 쓰거나 그래서 VCM은 스몰 r 빼기 세타 닷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세타로 표현할게요. 세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의 VCM의 제곱은 스몰 r 빼기 라지 r의 제곱 세타 닷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ICM 오메가의 제곱은 뭐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는 라지 r분의 스몰 r 빼기 라지 r 세타 닷이니까 라지 r 제곱 분의 스몰 r 빼기 라지 r 제곱의 세타 닷의 제곱 이거 지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g 스몰 r 빼기 라지 r의 세타의 제곱 내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 강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단진동하는 강체의 역학적 에너지 모든 거를 세타하고 세타 닷의 함수로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타 닷은 두 개를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하고 병진 운동 에너지를 다 묶어줄 수 있어. 세타 닷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다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이놈을 갖다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세타 닷의 제곱을 미분해주고 이게 세타의 제곱을 미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은 공통인수는 뭐 m의 r 빼기 r 빼기 r 제곱도 이 공통인수로 다 나오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요게 이제 세타 닷의 제곱을 미분해주면 이 세타 닷의 세타의 더블 닷 여기도 이 세타 닷의 세타의 더블 닷이 되니까 거기 여기 2분의 1하고 2는 캔슬되고 세타 닷의 세타 더블 닷은 그래서 나온 거고 r-r 제곱은 공통인수로 빠져나왔고 나머지 m 더하기 r 제곱분의 ICM을 묶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타 제곱을 미분해주면 2세타의 세타 닷이 되니까 여기 2분의 1하고 2는 캔슬되고 mgr 빼기 스몰 r 빼기 라지 r의 세타의 세타 닷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 그 역학적 에너지를 미분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공통인수가 많아서 요 놈은 이제 묶어주면 세타 닷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세타 닷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놈은 이 놈을 0으로 만드는데 관여를 안 할 테고 세타 더블 닷하고 세타의 방정식만 남을 텐데 그거를 묶어주면 이제 m 플러스 r 제곱 ICM에 이게 r 마이너스 스몰 r도 서로 하나씩 캔슬돼서 여기는 하나 r 스몰 r 빼기 r 세타 더블 닷 플러스 mg 세타는 0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방정식 세타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적어주면 여기 이제 ICM은 2분의 1 mr 제곱이잖아요. 그 2분의 1 mr 제곱을 넣어주면 이제 2분의 1 mr 제곱을 넣어줘서 정리를 해주면
mm은 캔슬되고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스몰 r 빼기 라지 r분의 g의 세타는 0. 이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최종의 운동, 단진동하는 원통의 스몰 앵글로 단진동한 미끄러짐 없이 구르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단진동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단진동하는 이 원통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요게 오메가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루트 뭐 2분의 3 r 스몰 r 빼기 라지 r분의 g, 그게 각속도 오메가가 될 테고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얘가 일종의 그 길이가 L인 실의 단진동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각속도는 루트 L분의 G 아니야?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은 마치 실의 길이가 2분의 3 스몰 r 빼기 r인 실의 한쪽 끝에 질량이 m인 놈을 매달고 얘를 단진동 시킬 때 이 단진자가 만족해주는 운동 방정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원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는 단진동 주기하고 길이가 3분의 2 곱하기 스몰 r 빼기 라지 r인 실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단진동 주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놈이.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충격력에 대해 강체의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